지난번에 그 문제풀이 수업에서 좀 조심해야 되는 거, 그 중에서도 학생별로 이제 출발점이 달라서 생기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봤어요. 오늘은 그 맥락과 비슷하게 실제 이 학생이 풀 수 있는 수학적인 실력 자체가 제각각일 때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제 고쟁이 수업 같은 경우에는 한 3분의 1 정도 되는 애들은 과거에 스텝 2 정도까지는 슬쩍 한번 건드려 본 애들이 듣는 경우도 있고요. 물론 대부분의 애들은 스텝 3를 건들지도 않고 오는데 당연한 거죠. 스텝 3를 배우려고 오는 거지. 스텝 3를 풀 수 있으면 왜 고쟁이 수업을 듣고 앉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미 어느 정도 풀어온 애들이 있다, 어느 정도 풀어본 애들이 있다. 그런 반면에 이제 막 개념을 뭐 심지어 다 떼지도 않았어. 예를 들면 5단원까지 있으면 한 3단원까지 개념을 나갔는데 개념이 다 5단원 나가면서 고쟁이 수업 1단원부터 시작을 하니까 1단원부터 고쟁이를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념이 이제 엄청 정립이 된 것이 아닌데 고쟁이 수업이 열렸으니까 이정민 쌤 수업은 뭐가 다르겠지 해가지고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이 학생들 간에 기본적인 문제풀이 수준의 격차가 존재합니다. 어느 정도 문제를 풀 줄 아는 애들은 그냥 답지에서 나오는 굉장히 정석적인 풀이에 만족을 못할 수도 있어요. 반대로 조금 부족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 설명을 했는데도 좀 벅차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뭐 당연한 이야기겠죠. 1대1 과외가 아니니까. 그래서 이건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하냐면요, 그 수업 시간 안에 이 단원에 대한 문제풀이를 하잖아요. 문제풀이에 굉장히 핵심을 꿰뚫는 규칙 또는 행동 강령을 정해줍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주제를 바탕으로 해서 문제풀이 순서를 되게 잘 맞춰가지고 잘 짜여진 한 편의 생각 흐름을 딱 가져가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고쟁이 같은 문제집이 스텝2 같은 경우에는 유형별로 이렇게 따따따따따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유형은 이렇게 푸는 거야, 저 유형은 저렇게 푸는 거야, 이런 식으로 문제 하나를 뚝뚝뚝뚝 끊어서 설명을 진행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은데, 잘못하면은 애들 입장에서도 이 유형은 이렇게 풀이라고 저 유형은 저렇게 풀이를 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뭔가 뚝뚝 끊겨가지고 유형별 암기하는 느낌으로 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렇게 하면은 이 단원 전체 혹은 과정 전체를 배웠을 때 뭔가 남는 게 잘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뚝뚝 끊기지 않게 하려면 전반적으로 매우 간단하고 매우 심플한 행동 강령들, 대표적인 예시를 들면은 이등변삼각형이 나왔다? 그러면은 밑변을 수직이 등분하는 성질을 머릿속에 두고 있어야 된다, 이런 류의 행동 강령 같은 것들이죠. 그런 식으로 수업을 잘 짜는 방식으로 해소를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좀 잘하는 애들을 만족을 시켜주기 위해서 탁월한 풀이를 제공할 때가 있어요. 탁월한 풀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인 개념선을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서 교과 과정 안에서 수능까지 쓰이는 개념류들을 사용을 해서 요렇게 생각하면은 요렇게 봐서 요렇게 풀리게 되겠지, 그럼 애들이 아 하는 그 포인트가 있거든요. 그 포인트를 보는 겁니다. 공부 잘하는 애들은 그러면 되게 좋아요. 그래 이제 공부 잘하는 학생들도 만족할 만한 포인트를 만들고, 이제 공부가 조금 부족한 학생 입장에서도 어차피 이 풀이는 수능까지 가져갈 만한 내용과 연계가 되어 있으니까 뭐 알아뒀을 때 나쁠 건 없겠다, 이런 이야기겠죠. 물론 기본적으로 강사 선생님께서 탁월한 풀이를 연구를 미리 어느 정도 해가야 되겠죠. 근데 이 연구가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런 현학적인 풀이나 탁월한 풀이 같은 것들을 애초에 아예 안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냐에 대한 이야기라서, 요건 강사 선생님마다 의견이 좀 다를 수가 있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제 입장에서도 너무 현학적이기만 한 풀이는 굉장히 자제하는 편입니다. 왜냐면 현학적인 풀이를 주면은 진짜 막 머리가 뛰어난 애들은 와 좋아하는데, 반대로 평범한 애들 같은 경우에는 나는 저런 거 생각하지 못할 거야, 이런 식으로 좀 자존감이 떨어진다거나, 아니면은 공부도 잘 못하는데 괜히 현학적인 풀이 자체만 추종하는 그런 잘못된 습관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오히려 정석 풀이를 좀 격하하는 수업 분위기가 형성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안 되기 때문에 수업 안에서 굉장히 예민하게 강사가 조율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비슷한 맥락으로 수업에 대한 기준점을 설정을 잘 해야 되는데, 수업의 레인지를 넓히고 난이도 쉬운 문제에 대해서도 충분히 설명을 하는데, 그 쉬운 문제를 풀이를 하면서도 잘하는 애들 입장에서도 이 쉬운 문제 관련한 내용들을 잘 챙겨갈 수 있는 포인트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저는 고쟁이 수업할 때 스텝 1도 풀이라고 스텝 3도 풀이를 하거든요. 잘하는 애들이 스텝 1 풀이를 들으면서도 필기할 게 있고 생각할 게 있고 더 배울 수 있는 포인트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공부를 조금 못하는 친구들 입장에서도
스텝 1부터 차근차근 공부를 하고 공부를 잘하는 애들 입장에서도 수업 전반적으로 전부 다 뭔가를 가져갈 수 있는 포인트를 잘 생각을 해줘야 되겠죠. 많이 어려운 문제들 같은 경우에도 미리 이 해당 풀이 연구를 하는 건 당연한 이야기고요. 그 연구한 풀이를 어떻게 말로 전달할지에 대해서도 생각을 미리 해줘야 됩니다. 많이 어려운 문제들 같은 경우도 강사 자체의 전달력이 좋아버리면은 실력이 상대적으로 조금 낮은 친구들도 이 문제만큼은 이해를 할 수가 있거든요. 매끄럽게 풀이를 하면은 학생이 그 실력이 안 돼도 그냥 꾸역꾸역 이해를 해내버리는 경우가 있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런 건 조심해야 되겠죠. 많이 어려운 문제를 이제 강사가 매끄럽게 설명을 해서 만약에 이해를 했어요. 그러면은 이 애 입장에서 이 난이도의 문제들을 모두 풀 수 있는 게 아닌데 그냥 이 문제만 어쩌다 보니까 설명 들어가지고 꾸역꾸역 풀어낸 건데 나 이 정도 풀 줄 아는 학생이야. 자기 객관화 못하고 자만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이야기하는 게 이런 풀이 저런 풀이 이런 생각 저런 생각 고쟁이 스텝 3 뭐 좋은 문제고 다 풀 수 있어도 어차피 세상은 넓고 뭐 해야 될 건 많기 때문에 겸손하게 공부를 하자 뭐 이런 이야기들을 수업 중에 많이 전달하는 편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문제풀이 수업에서 조심해야 되는 거 수업 중에 학생별로 차이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완충장치를 만드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